TS 라이프.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그 전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해 주시는 분들과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것은 저는 좀 늦긴 했지만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는 좀 다양하게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촬영하면서 쭉 촬영하는 영상들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업데이트에서 가장 크게 눈여볼 것은 라이트 쇼가 생겼죠. 라이트 쇼는 모델 X에서 팔콘 윙도우로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들어가 있던 그런 쇼와 비슷한데 모델 3, 모델 Y 모두 라이트 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일론 머스크가 편한 점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편집해서 또 라이트도 편집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재미적인 요소로 참 만들어줘서 또 OTA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이 아무리 봐도 테슬라는 역시 강점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로 업데이트가 된 부분은 전체적인 UI 자체가 많이 간결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콘들 크기도 좀 작아졌고 모양도 조금씩 변경이 됐고 그리고 테슬라 이 차량이 나오는 모습에 있는 UI들도 전부 다 전체적으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응하면 금방 적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 차량 관리 내부에 들어가는 모습 자체도 들어가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가 찍어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버벅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저거 끄는 버튼이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끄나 이것도 몰라가지고 그것도 한참 헤맸고 또 산타 모드가 실행을 했다가 취소하는 법도 몰라서 열심히 버벅댔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전에는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핸들 모양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지 오토파일럿을 켜는 방법이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기아 PRND 바로 옆에 조그맣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차선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핸들마크가 뜨지만 차선이 없는 경우에선 당연히 핸들마크가 뜨지 않겠죠. 그 차를 처음 받으신 분들은 핸들마크가 바로 안 뜨기 때문에 그 활성화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들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업데이트 중에 또 하나, 이번에 깜빡이를 켰을 때 후측방 그 카메라로 차량들을 비춰줍니다. 가볍게 한번 살짝 눌렀을 때는 3번 깜빡이가 켜짐과 동시에 화면이 나오면서 그 3번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카메라가 꺼지고요. 계속 깜빡이를 크게 눌러서 켜놨을 경우엔 계속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특히 그리고 이 계기판 쪽이 아닌 보통 시선 앞쪽이거나 아니면 보통 문틀에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깜빡이를 켜놓고 자연적으로 시선이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드미러 쪽에 가까워 있는 게 좀 더 보기 편한 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무료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더 다양한 기능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차들은 이게 다 옵션으로 해서 뭐 100만 원대다 뭐 200만 원대다 얘기가 많으신데 어찌됐건 이런 업데이트는 정말로 오너로서 환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이 변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밑에 있는 아이콘들은 전체적으로 간소화가 돼서 많이 또 사라졌고 또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적어졌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쓰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 전화, 뭐 음악 틀 때 뭐 그런 거 위주밖에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점점 보면 볼수록 애플과 유사해진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요. 아무래도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의 약간 확장성된 큰 전자기기 같은 느낌이 테슬라는 들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번 업데이트가 다 좋은데 딱 하나 요 온도 조절하는 공조장치 부분이 참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갔을 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켤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화면을 딱 올려서 큰 모습을 봤을 때는 참 누르는 게 엄청 많아져가지고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후방과 후열과 앞열의 구분이 있던 걸 좀 더 편하게 나눠주긴 한 것 같아요. 뭐 후열이 완전히 후열로 따로 나눠져서 거기에 이제 완전 그 열선이나 이런 것만 딱 제어할 수 있게 해준 거는 좋은데, 가볍게 틀고자 할 때나 뭐 또는 뭐 보조석에 따로 열선만 따로 켜고 싶었을 때, 이럴 때 직관적인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고, 대신 좋은 점은 전체적인 공조에 대한 온도 세팅을 자동으로 해놓으셨을 때 열선 또한 자동으로 들어오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다.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운행하면서 계속 변경을 할 시에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서 넘어가고요. 뭐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리뷰를 올리시고, 저 같은 경우에 전문 차튜버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2022년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과연 전기차를 지금 구매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얘기하자면, 일단 2021년은 거의 테슬라가 일단 다 장악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보조금을 많이 쓸어갔고, 그래도 그 와중에 현대 기아가 많이 선방을 해서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좀 더 많이 점유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2022년이 됐는데 과연 올해는 어떤 차들이 나오나 한번 저도 살펴봤거든요. 엄청 많은 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포드, 뭐 BMW, 벤츠, 뭐 쉐보레, 뭐 현대기아도 또 나오고요. 테슬라도 이제 다시 모델 3도 다시 또 판매를 시작했고, 모델 Y도 또 다시 나올 거고요. 이제 X나 S가 지금 올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규 모델이 다시 나올 예정이며, 정말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 또한 전기차 한 대를 더 추가로 구매할 예정에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2022년에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리송하긴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2년에 전기차를 구매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선점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기도 하고, 보조금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뭐 소진이 됐을 경우에 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테슬라 2021년에 구매하신 분들도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월 달에 구정 때 바로 그 예약을 해서 5월 달에 받았는데, 제 친구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 구매를 했음에도 결국 못 받았습니다. 물론 사는 지역에 따라 보조금이 소진되고 안 되고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어찌됐건 제 친구도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 달이 돼야, 올해 2월이나 3월이 돼야 아마 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예약이든 뭐든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아마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 좀 초쯤에라도 차를 받으시려면 빨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아직 안 나와 있더라도 예약을 받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차를 골라서 가능하다면 빨리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이 아니더라도 2023년에도 또 많은 차들이 출시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어떻게 보면 22년, 23년은 정말 많은 차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뭐 키로수가 엄청나게 돼서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이 비싸게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현존하는 전기차들 보고 또 나오는 차들 보면 보통 400km대부터 500km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일단은 당분간은 이런 추세로 좀 갈 것 같긴 해요. 22년, 23년, 뭐 24년, 25년까지도 제가 봤을 땐 잘 나와야 뭐 500km 후반대가 나오는 차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나는 600km가 넘고 한 700km, 800km 되는 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10년은 좀 멀다고 할 수 있나? 한 5년 정도는 지나야 그 키로수가 나오는 차들이 나와서 가격대가 저렴하게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하시겠다라고 마음이 어느 정도 먹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는 부분을 최대한 이득을 보시려면 그 부분이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제 친구가 모델 Y를 좀 주문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차를 2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울 1대, 니로 1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소울을 샀을 때가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그 친구가 보조금 받을 때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거든요. 한 2,40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022년 올해 보조금 책정되는 걸로 봐서는 한 1,2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배 가까이 줄었거든요. 앞으로 또 5년이 지났을 때 더 줄어들 거고, 또한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장들을 시켜주긴 했지만 어쨌든 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한전에서 제공해주는 금액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이 제도를 살펴보자면, 만약에 100원이라고 했을 때 한전에서는 처음에 전기차 충전하는 금액을 100원이라고 측정했을 때 전기차가 아직 보급이 덜 됐을 시점에는 이 100원에 대해서 60원까지 할인을 해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100원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전기차 요금이 자꾸 인상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0원에 책정해놨던 걸 많이 할인해줘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다시 원래 금액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전기차 요금은 충전 요금은 인상이 될 겁니다.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요금으로 가는 게 맞겠죠. 물론 어느 시점이 지나서 원래 요금으로 도달했을 때 또 인상이 될 시기도 분명히 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는 제가 봤을 땐 빨리빨리 구매하시는 게 혜택을 좀 더, 지금 취득세도 관련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공용주차장, 고속도로 톨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한적인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고요. 물론 브랜드별로 다양한 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구매하시는 요소들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본인이 원하시는 차를 구매한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저는 2022년에 한번 구매를 빨리 추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정리하고요. 아마 다음번에 돌아올 때는 테슬라가 아닌 저의 개인 일로서 아마 영상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영상 자주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